뭐 모른다고 안 하면 좀 폭주기관차처럼 달립니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은 6이고 곱은 마이너스 42다 라고 하면 이 세 실수를 A, B, C라고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미지수로 잡은 겁니다. 근데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네요.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 이 차와 이 차가 같은 거잖아. 그러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B를 2분의 A 플러스 C라 하여 하나의 등차 중앙 형태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2분의 라고 들어가고 이 친구한테 A 플러스 C가 들어가는 게 별로 이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땐 보통 어떻게 잡느냐, 가운데를 하나의 실수라고 하면 양 사이드를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많이 잡아요. 그럼 장점이 뭐냐, 얘네 셋을 더하면 뭐가 돼요? 3이라고 예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얘가 6이니까 아 가운데가 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곱을 할 때는 얘네 곱하면 여기서 무슨 공식이 일어나? 합차 공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D값도 이렇게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라고 했으니까 A, A-D, A 플러스 D로 잡는 거야. 그럼 4개면 어떻게 잡을까? 4개면 가운데라는 개념이 없죠. 그죠? 만약 가운데를 A로 잡는다면 A-D가 있고 A 플러스 D가 있고 뭐 여기 A-ED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A 플러스 ED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대칭이 깨지는 듯한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A-D, A 플러스 D, A-3D 공차를 2D로 잡으면 돼요. A 플러스 3D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이게 싫어요 선생님. 전 정말 중간을 A로 잡을래요. 얘가 굳이 항의 값이 아니다 하더라도 중간을 A로 잡을래요 라고 할 거면 이렇게 써도 되고요. 공차도 2D 싫어요. D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A-ED, A 플러스 ED 이런 식으로 써도 되죠. 추천하진 않습니다. 5개면 어떻게 쓸래요? A-ED, A 플러스 ED 이렇게 5개 쓰면 되는 거예요. 홀 쓰면 쉬운데 짝 쓰면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감안하고 가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836번입니다. 풀어본 사람, 이 문제. 자,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향해야 하는 풀이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문제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A 플러스 6D는 28, A 플러스 9D는 43 이라는 연립방 정식을 해결을 하시겠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 둘이 이거 빼게 된단 말이야.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공차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 공차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뭐야? 그냥 10-7분의 43-28이라 기울기를 구하는 느낌으로 구해주시면 되지. 다음 첫째 항도 따로 구하는,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A7이 28이라는 걸 이용해서 N-7 플러스 28 이렇게 작성해도 괜찮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일반항에서 공차와 첫째 항을 유도해서 SN을 구해보시면 되겠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근데 이거 얼마나 귀찮냐.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SN이 뭐였죠?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모르면 사실 뭐 답도 없는 거고. 자, 근데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N째 항이잖아. 일반항. 얘들아, 두 등차 수열의 항을 더할 땐 뭐가 떠올라야 될까? 등차 중앙이 떠올라야 돼요. 등차 중앙. A1과 A11을 더했어. 그럼 뭐가 되죠?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얘는 A가 될 거고요. 얘는 A 플러스 몇 D죠? 10D일 거예요. 이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요? 2A 플러스 10D죠. 2로 묶으면 A 플러스 5D. 쌤이 지금 한 게 뭐예요? 등차 중앙이에요. 2A면 6 이렇게 되지. 얘가 1이고 얘가 11이면 이거 두 개 더하면 몇이야? 12. 그걸 2로 나누면 6이 되는 거지. 개 곱하기 2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AM 플러스 AN을 하면 얘 뭐가 나온다는 거야? 등차 수열에 한해서 2A
2분의 n 플러스 n이 나온다 라는 얘기야.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야. 이 친구 뭐라고 할 수 있겠어? 2분의 n 곱하기 얘가 뭐랑 같겠어? 2 곱하기 a의 2분의 n 플러스 1과 같지 않겠냐 이거야. 따라서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n 곱하기 a의 2분의 n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게 뭔 얘기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 친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S 몇이에요? 20이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도 등차 수열의 차원으로 낮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 뭔가 차원이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등차 수열이 있었다면 이걸 가지고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이걸 잘 알고 있으면 등차 수열의 합도 결국 등차 수열의 하나의 항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랑 같다고 할 수 있어요? 20 곱하기 a의 2분의 21과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저기에 저런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넣으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린 결국 등차 수열이 어떤 함수라는 걸 알아? 1차 함수인데 정의역이 가산집합인 어떠한 함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쟤를 넣는 것에 별로 거리낌이 없는 거야. 왜? 이 친구가 수열의 정의역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직선 위에 점인 것도 맞잖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식에 대입해서 못 쓸 건 아니라는 거지. 쓸 수 있어요. 계산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쓰면 장점이 뭐예요? 이렇게 쓰면 장점은 이거예요. A 2분의 21은 이 기준점이 있잖아. A 10에서 몇 만큼 갔어? 10에서 2분의 21이면 빼봐.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2분의 1 D를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만큼 공차를 더해주면 기울기 곱하기 너를 더해주면 얘가 A 2분의 21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럼 최종적인 풀이는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내가 구해야 되는 게 S20이구나. 그럼 너는 20A 2분의 21이구나. 근데 문제에서 뭐가 있구나? A 7도 있고 A 10도 있네. 둘 중에 A 2분의 21에 가까운 게 10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43이라는 A 10에서 2분의 1 D만큼을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연산만 끝나면 되는 거다. 이제 3분의 15 5 2분의 5 곱하면 50 플러스 860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때? 기본 연산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하고 나서 우리는 A를 구하고 D를 구했겠죠? 근데 D 아까 구하니까 5 나왔었잖아? 얘가 5면 얘가 30이니까 A는 몇이야? 마이너스 2겠지? 그러면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마이너스 4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D. 이게 뭐하는 짓이냐? 여기다가 SN에다가 20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지. 여러분 보시기에 시간 속도가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졸려. 옆으로 가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다. 얘는 계산할 때 전체적인 논리가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단순 계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단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19 곱하기 17 할 때 문제의 논리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안 되잖아. 그냥 이거 계산하는 데 집중한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냥 숫자만 쓱쓱쓱쓱 쓰면서 그냥 놔두면 되거든. 아, 이런 애가 있구나 라고. 근데 얘는 있잖아. SN을 이렇게 쓰기 전까지 S20에 대한 생각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보면은 편하다는 건데 이게 아직은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훨씬 논리적 추론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믿을 수 없겠지만,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냥 믿으세요. 믿고 이 방법을 채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사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S5가 있고 S10이 있고 S15가 이렇게 있다 쳐보자. 여러분 SN은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끼리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SN에서 Sn-1을 뺀다고 생각해볼래요? SN이 뭐였냐면 2분의 D n제곱 플러스 a-2분의 d n이라고 내림차순으로 쓸 수가 있었어요. 개념 때 했었습니다. 지금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써드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n이랑 n 플러스 뭐시기를 쓴다고 생각하고 몇인지 상관없어. 그다음 이들을 뺀다고 생각해봐. 잘 봐. 여러분 이 n제곱이 어때? 사라지는 게 보이니? 얘가 n 플러스 몇이면 여기에 n 플러스 k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빼버린다는 거 아니야. 그럼 적어도 이 차항은 사라져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야? 얘는 몇 차항이 된다는 거야? 몇 차 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 얘가 뭐라는 거야? 등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 그렇지 않니? 대수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SN은 원래 2차 함수란 말이야. 근데 SN 플러스 예를 들면 SN 플러스 1이라든지 SN-5라든지 이런 친구를 뒤에다 빼줘. 그러면 1차 함수인 건 변함없고 최고차 함계수도 1로 고정됐잖아 지금. 여기 있는 친구. 그럼 이 친구를 작성했을 때 최고차 함계수가 몇으로 일정해? 2분의 D로 일정할 거 아니냐는 거야. 그럼 빼면 사라지지 않냐는 거지. 그럼 결국엔 n에 대한 몇 차? 1차 함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이걸 구구절절 다시 설명해보면 이런 얘기가 돼. 자, 5까지 이렇게 더해볼게. 그러면 A 플러스 D 플러스 쭉쭉쭉 A 플러스 4D까지 이렇게 더해지겠지? 자, A6부터 A10까지를 더해볼게. 자, A1과 A6은 몇 만큼 차이 나지? 5D만큼 차이 나요. A2와 A7은 5D만큼 차이 나죠. A7-A2는 5D입니다. 그럼 5D만큼 몇 번 차이 나요? 5번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5D. 그럼 총 몇 만큼 차이 나는 거야? 왜? 제곱만큼 차이가 나는 거 아니니? 얘가 5가 나온 이유가 뭐야? 5개씩 더했기 때문이야. 이해되니? 그럼 이 다음은 어때? 또 5의 제곱 D만큼 얘랑 차이 나지 않겠어? 그러니까 얘네가 뭐가 돼?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친구를 굳이 표현하면 S 뭐야? 5야. 얘는 뭐야? S. 얘들아, 수열의 합은 항상 첫째 항부터 더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얘 지금 어디부터 더했니? A6부터 더했지.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A6을 1차항처럼 바라보는 새로운 수열을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A1부터 했다고 생각하면 A1부터 A10까지 더하면 뭐야 이거 S? 10이지. 여기서 뭘 뺐다 S? 5를 뺐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보통은. 그럼 다음은 뭐겠어? S? 15-S? 10이었겠죠. 따라오니? 그럼 이 S5를 뭐라고 쓰고 싶지? S5-S? 0이라 쓰고 싶지 않니? 이거 몇이니? 0이겠지. 왜?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0이에요. 그죠? 따라서 S5n 마이너스 S5n 마이너스 이런 형태의 지금 수열을 짜봤다는 거예요. 1 넣으면 S5 마이너스 S0 2 넣으면 S10 마이너스 S5 이런 친구들이 다 무슨 수열이 되더라?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걸 눈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유형도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848번입니다.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S10은 195, S20은 690이래요. 그때 뭐 구하래요? S30 구하래요. 이렇게 됐잖아. 잘 봐. S10이 몇이래? 195고 S20이 690이래. 그럼 내가 궁금한 거 뭐야? S20 마이너스 S10이 궁금해야 되는 거야. 690에서 195를 빼보겠습니다. 495죠? 자, 몇만큼 차이 나요? 300만큼 차이. 잘 봐요. 300만큼 차이 나죠? 그러면 S30 마이너스 S20은 뭐가 될까요? 795가 되겠죠. 따라왔니? 근데 S30을 구하고 싶잖아. S30 여기 있는 거 보이지? 그럼 얘가 없어졌으면 좋겠지. 그럼 얘를 뭐 할까? 더할 거지. 그럼 더하면 얘가 없어지면서 얘가 나오지. 얘를 한 번 더 더하겠지. 결국엔 난 얘네들을 다 뭐 하게 됐지? 다 더하게 됐어. 그럼 뭐가 나온다는 거야? S30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따라왔니? 근데 여러분 얘가 무슨 수열이었지? 그럼 얘네를 어떻게 더하면 될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니? 가운데 거 곱하기 3하면 얘네 다 더한 효과 아니야? 등차 중앙. 이해했니?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답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490 마이너스 195 곱하기 3 이렇게 체계화 시켜놓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다음 854번. 얘들아, 지금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흡수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개념 해보고 대표 유형 정도까지 풀어봤다면 지향점이 어딘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우리 이쪽 방향으로 간소화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훈련할 거다 나중에는 이라는 걸 한번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해서요. 제 3항이 13, A 3이 13, 제 10항이 A 12 마이너스 15. 그때 SN에 대해서 SN의 최대값을 구하려. 저번 시간 기억납니까? AN을 0으로 만드는 N 값이 뭐였는지 기억해요? 기억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네 머릿속에 없으면 안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예? 어려운 거 아니잖아? 야 이거 내가 너네 시절로 돌아가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왜 이렇게 말을 안 해줘. 그럼 얘가 0이 되는 n이 뭔지 생각해 봅시다. n-1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a, d로 나누면 마이너스 d분의 a가 되죠. 플러스 뭐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1이라 하면 되겠네. 자, sn은 2분의 dn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d n이라고 나와요. 자, 이 친구의 축은 어디예요? 축의 방정식 n은 마이너스 d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d 분배할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d분의 a가 되고요. 뒤에는 플러스 약분되지 않니? 몇이야?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an이 0이 되는 n의 값은 마이너스 d분의 a 플러스 1이고요. sn의 축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d분의 a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2분의 1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두시면 졸라 편해요. 예. 여러분 항의 값을 두 개 줬어요. 무슨 뜻이에요? 일반항을 줄게요. 이런 뜻이죠. 그때 SN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첫째 항 구하고 공차 구해서 SN 유도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2차 함수식이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잖아. 따라오니? 그치? 근데 그 진부한 과정을 어떻게 옮길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A3이 13이고 A10이 10-15야. 근데 여러분 얘가 최대값을 갖지. 그럼 이거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라는 거지? 음수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위로 볼록해서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친구의 공차는 뭐라는 걸까? 공차는 음수라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항해값이 SN이 커진다는 건 항해값이 뭐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 아니야? 양수가 더해지니까 커지잖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고꾸라질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항해값이 뭐라는 거야 이제부터? 음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여야 가능한 일인 거야. 이거는 공차가 양수여야 가능한 일인 거고 아래로 볼록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린 뭘 알아야 돼? 축을 알아야 돼. 축을. 그럼 축을 알고 싶으면 뭘 알면 돼? AN이 언제 0이 되는가를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우린 뭘 알면 돼? 일반항 아니라 그냥 공차만 알아도 사실 상관없어. 공차 구하는 거야. 10-3분의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3 7분의 몇이야?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4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0에 가까운 게 누구? 얘가 더 가깝지. 그럼 13에서 마이너스 4를 몇 번 더해야 0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n이 몇이야? 4분의 13이야. 따라오니? 따라서 a 몇이 0이야? 3 더하기 4분의 13이 0이 되는 거야. 항번호를 4분의 13만큼 가면 마이너스 얘만큼 돼가지고 0이 된다 이 얘기야. 됐어? 그러면 4분의 몇이야? 25야? 맞아? 얘가 뭐야? 요거지.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추가 아니야? 빼기 몇? 2분의 1 하는 거야. 그럼 4분의 몇이야? 23이 되지. 이해됐니? 근데 여러분 4분의 23번째 항은 없죠. 자연수만 따온 거잖아 우리의 수열은. 그러니까 얘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생각하는 거야. 몇이야? 6 맞아? 그럼 얘가 궁금한 건 S 뭐야? 6인 거지.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 6A 2분의 7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또. 모든 걸 등차 수열 영역에서 끝내버린다는 거지. 합으로 가지 않는다 라는 거야. 그럼 A 2분의 7은 어떻게 구할래? 가까운 거 얘 있잖아. A3. 그럼 여기서 2분의 1 D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D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4였거든. 얘 마이너스 2 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답은 11 곱하기 6. 2번이 답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왔다 갔다가 너무 편해요. 봐, 그럼 이 856번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장점이 이제 나와요.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재난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줘봐. 무슨 생각이 들지? 전 이런 생각이 들어. 일반항이 나왔다. 누군가는 A5와 봐봐. 이 친구 뭐랑 같아? 10A 2분의 11과 같아요. 그러니까 난 지금 얘의 값을 알고 있는 거야. 따라옵니까? 그러면 항해값이 2개 나왔네. 진하는 2점이 나왔네. 일반항이 나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 사고를 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항이 2개 나왔을 때, 합과 항 하나가 나왔을 때, 합이 2개가 나왔을 때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결국에 어떤 하나의 항해값이 나오던 하나의 수열의 합의 값을 주던 같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단조로워져요. 내 시각이 자유로워져요. 그럼 SN의 값이 최대일 때 또 뭐야? 또 그 얘기 안 해. 그럼 AK가 몇이 되는?
0이 되도록 하는 이 K값이 궁금한 K를 문제에 썼네? AN이 언제 0이 되는지를 생각해서 그 N값에서 빼기 몇? 2분의 1 하면 SN의 축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것에 가까운 자연수를 생각해서 거기서 이제 그 친구는 어떻게 구하면 돼? K 곱하기 A의 2분의 K 플러스 이런 식으로 또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풀 때 제가 일반항을 구했나요? 아니요, 안 구했어요. 등차수열의 합을 구했나요? 아니요, 안 구했다고요. 둘 다 안 구했는데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지. 제가 왜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제가 2차 함수에서 함수값 구할 때 잘 쓸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줬죠. 뭐죠? 거리곱이에요. 지금 저 거리곱 쓰는 거예요. 사실 수열에서.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의 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어떠한 K에서의 함수값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할 거잖아.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야? 2분의 D거든. 그 다음 여기다 뭐 곱해? K를 곱하고 K-너를 곱할 거 아니야. 그게 사실 그거야.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뭐야? 마이너스 D분의 A 플러스 2분의 1 해서 축 구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구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D분의 2A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돼요. 이렇게 그냥 곱하기 2 하면 돼. 얘들아, 맞잖아. 하나가 무조건 여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곱하기 2가 되잖아. 이 친구를 K에서 빼가지고 그 과정을 지금 쌤이 간단하게 표현해 준 것 뿐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어렵게 내려면 이제 뭐가 들어오겠어? 절대값이 들어와요. 그래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사실. 자, 858번입니다. 여러분 등차랑 등비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등차가 훨씬 어려워요. 왜? 이렇게 기하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 하지만 등비는 기하적 역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미적분 2에 가시면 등비 수열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근데 등차 수열은 대수에서 하고 끝나요. 그래서 등비 수열은 그 미적분 2에서 더 물어볼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의 묻지 않고요. 등차 수열을 더 많이 묻는다. 그러니까 대수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 등차 수열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모든 친구들이 S1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SN은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다. 맞죠?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뜻이야. 그럼 저 10이 어떤 수야? 축에 가장 가까운 수지. 이번엔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반대로. 아까는 예를 들면 4분의 25라는 친구가 나오면 너의 가까운 자연수가 누구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번엔 반대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주고 그럼 축이 어디 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따라오니?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 그때는 뭘 쓰면 되냐? 반올림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장 가까운 자연수라면 그 수를 반올림했을 때 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2.5부터 3.5까지 얘네를 반올림하면 3이 되잖아. 그러니까 3에서 최대를 가졌다. 지금 여기서 10에서 최대를 가진 거잖아. 그럼 축은 반올림하면 10이 되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와 뭐 사이지? 9.5와 10.5 사이에 있을 거다 이거야. 이해했어? 그럼 여긴 어때? 9.5면 10에서 최대야 아니야? 최대지. 근데 9에서도 최대인 거야. 이해되지? 두 군데에서 동시에 최대인 거야. 그러니까 내 축은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런 얘기까지 나중에 할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갈게. 여러분 생각해봐. AN이 0이 되는 AK가 0이 되는 이 K가 자연수라고 생각해봐. 자연수. 예를 들어 A7이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 그래프의 축이 몇이야? 6.5가 되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6과 7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지겠죠. 대칭이니까.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왜? S6에서 S7로 넘어갈 때
H7이 0이라며. 그러니까 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그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0이 있다는 것은 자연수에서 0이 된다는 것은 축이 점 5에 있다. 그러면 여긴 뭐가 되나? 홀수가 된다. 반드시. 이해돼? 얘가 5.5면 얘는 몇이야? 11일 거 아니야. 얘가 6.5면 얘는 13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아, 그러면 여러분 느껴져? A7.5가 0.5일 때 0이어도 특징적인 순간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니까? 자연수가 되니까. 이해됐어? 그럼 얘는 이 피크 포인트에서 수열의 값을 합의 값을 갖겠다는 거잖아. 자연수 정의역에 들어왔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여기서 내려온 정도와 다시 올라가는 정도가 같습니다. 이 얘기잖아. 당연한 거겠지. 왜? 얘가 H7.5가 0이면 A7과 A8이 어떤 상태겠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자연수면 여긴 반드시 무슨 수가 될까? 짝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2분의 머시기가 0이 될 때 이 친구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얘가 홀수면 .5 형태고 짝수면 자연수 형태겠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등차 수열의 합 그래프 문제에서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넘어갑니다. 사실 4분의 n까지 가야 돼 원래. 4분의 n까지 가서 뭐 이야기해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풀이가 쉽지. 너네 이거 그냥 풀면 어떻게 풀었겠어? 공차가 정수네? 안 알려줬네? D 잡았겠지. 그 다음 일반항 구해봤겠지. 그럼 SN이랑 일반항 관계를 생각해서 막 풀려고 했을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n 곱하기 a에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10 곱하기 a에 2분의 11이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때? 결국엔? 여러분 결국엔 대수적 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아, 2차 부등식으로 풀어야 되네. 어쩔 수 없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되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10에서 최대를 가졌네? 그러면 우리의 SN의 축은 어디 있겠네? 9.5와 10.5 사이에 있겠네? 그러면 AK가 0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은 10 이상 11이야겠네? 됐어? 이해된 거지? 그러면 AK가 0이라고 하면 AK를 뭐라고 쓸 수 있어? 88 플러스 K-1D라고 쓸 수 있지. 너가 뭐라는 거야? 이 K가 뭐야? 여기 아니야? K의 범위가 여기잖아. 이해됐어? 근데 얘가 K에 대한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그러면 10을 대입했을 때와 11을 대입했을 때 각각 D에 최대 최소가 나오겠네?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얘가 0이라며. 그럼 D는 뭐라고 쓸 수 있지? 마이너스 K-1분의 88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여기다 10 넣어봐. 어때? 여기요? 맞죠? K가 10인 D는 몇이 나와? 마이너스 9분의 88. K가 11일 때 D값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10분의 88. 너 마이너스 대충 몇이야? 9.x 맞지? 너 마이너스 8.x 맞지? 그럼 너와 너 사이에 있는 D가 뭐야? 마이너스 9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868. 그래도 한 20초만 언급하고 갈게요. 얘도 여러분 보시면 사실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봐봐, 지금 2차 함수, 2차 함수잖아. 근데 너희들이 대수 내신을 본다 생각해봐. 2차 함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묻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기말고사라고 생각해봐. 어디서부터야, 시험 범위가? 해봐야 삼각함수 그래프부터야.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활용, 수열. 이것들이 내신이란 말이지. 그럼 거기서 2차 함수 나올 게 삼각함수랑 2차 함수 뭐 할 건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2차 함수 하면 그때는 등차 수열의 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두 등차 수열의 합을 둘이 뭐 했어? 뺐잖아, 지금. 뺐잖아. 그럼 이거 뭐겠다? 길이가 뭐겠다? 등차 수열이겠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최고차원 계수가 같잖아. 그렇지? 여기서 얘 빼면 뭐가 돼? 4x 플러스 a 되잖아? 1차네? 등차 수열인가?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 되는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은 여러분 결국엔 그냥 몇 차 함수? 1차 함수와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얻을 것이 굉장히 많다 라고만 일단 생각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등비수열은 어떻다고요? 기하적으로 얻을 게 없다고요. 그럼 등비수열은 항상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 대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아요. 그 말은 뭐야, 여러분? 대수적이라는 건 보통 뭐야? 외우라는 거야. 유형을 외우는 게 그냥 편해요, 등비수열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까 여러분 기억나요? 등차 수열에서 S10, S20 주고 S30 구라는 문제 있었잖아. 여기서도 그런 유형이 나올 거야. 그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네. 줄래요? 가져가세요. 여기 나왔죠. 923번. 다른 거 없나? 자, 각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의 합을 SN이라 하겠대. 아까랑 비슷하지 못하죠. 자, 첫 번째. 대수적 풀이를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SN은 뭐라고 쓸 수 있죠?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등비수열 합 기호입니다. 물론 얘는 R이 몇이 아닐 때? 1이 아닐 때만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근데 1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3개가 더해지고 6개가 더해지면 얘들은 2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죠. 공비가 1이라는 것은 모든 항이 같다는 거잖아. 그럼 얘랑 2배 차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S3은 뭐가 됩니까? R-1분의 A 곱하기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S6은 뭐가 돼요? R-1분의 A 곱하기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너가 28이고 너가 250이다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래요? 문자 2개고 식 2개인 거 보이죠? 연립이잖아. 어떤 연산 할래요? 나누고 싶지 않나요? 이해돼요? 나누고 싶다 이거예요. 나누면 얘네가 다 사라지죠. 얘를 얘로 나눌게요. 그럼 뭐가 돼요? R세제곱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걸 맨날 이렇게 써야 알 수 있는 사실일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S3라는 건 A1, A2, A3를 더하는 거야. 애시당초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냐? 등차 수열은 여러분 일정한 차를 갖는 수열이기 때문에 덧셈과 차는 항상 성질이 공유되잖아요. 이해가니? 그러니까 항들을 연달아서 계속 더하는 행위를 하면 등차 중항과의 연결성이 있어요. 맞죠? 근데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습니까? 각 항들은 무엇이 계속 곱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걔네들을 더했어요. 등비수열의 합. 그럼 이 등비수열의 합을 할 때
등비 중앙과의 연결성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등비 수열은 각 항들을 전부 다 더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사실 성질이 막 폭발하겠어? 곱할 때 성질이 폭발해요. 근데 곱하는 건 언제 하죠? 대학 가서 하십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적을 인풀이를 외워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죠. 등비 수열보다 등차 수열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비 수열은 외우는 거니까 지금 그냥 값만 보여드리고 외울 필요 없잖아. 지금 우리는 값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 친구 해놓고 S6을 써볼게요. 제가 잘 봐요. 이걸 다 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더해. 근데 우리 결국엔 얘네 둘을 뭐 한다고? 나누는 연산을 하지 않냐는 거야. 봐봐. 이게 몇이죠? 이게 1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뭐예요? 여러분 보입니까? 왜 이런 사고를 하는 거죠? 등비 수열은 항과 항 사이에 곱해지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때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은 서로 나누는 연산을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예뻐진다 이거지. A1, A4 얘를 뭐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A1 곱하기 아래 세제곱이라 쓸 수 있나요? 너는 뭐라 쓸 수 있어요? A2 곱하기 아래 세제곱. 즉 이 친구가 뭐예요? 아래 세제곱 곱하기 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얘가 뭐가 나와요? 아래 세제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누면 아래 세제곱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 문제 하나 더 내볼게요. 그럼 S4분의 S12는 뭐가 나올까요? 그거부터 생각하면 하수에 이거부터 나와야죠. 그렇지 않나요? 처음부터 보면 이거부터 나오는 게 맞죠. 그럼 그 다음 A5부터 시작하는 걸 이제 연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A1부터 시작이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몇이에요? A 아래 몇 제곱? 여기에 플러스 아래 4제곱 나오겠다. 그 무더기가 여기 몇 무더기가 있어? 몇 덩어리야? 3덩어리. 그러니까 하나 더 가자 이거지. 이렇게. 이게 식으로 따지면 뭐야? 밑에선 R 4제곱 마이너스 1이 있었을 것이고 위에는 R 12제곱 마이너스 1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럼 이걸 약분하면 뭐가 나온다? 이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건 뭐가 나오겠어? 얘 플러스 R에 12제곱까지 하면 똑같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어디? 이거? 이거야? 그럼 이걸 이해 못한 건데 당신은? 봐봐. A1부터 A4까지 더한 게 분모야. 위에는 A1부터 A4까지 더한 것도 있을 것이고 A5부터 A8까지 더한 것이 있을 것이고 A9부터 A12까지 더한 게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몇이 돼? 1이 돼. 응?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돼? R 4제곱이 되잖아.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되냐는 거야. 이건 R의 8제곱 곱하기 A1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 하면 이게 R의 8제곱으로 이렇게 약분이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게 돼. 얘가 뭐와 같지? 등비수열의 합이지. 어떻게 연산하면 돼? 2-1분의 첫째 항 1, 2에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항이 n 플러스 1개야. 여기 없어지지 이렇게. 이해하니? 그러면
얘는 며칠이냐 라고 하면 그치 여러분들 뭐고 세고 있어야 돼? 개수를 세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너의 개수와 너의 개수 간에 무슨 관계가 성립하면 좋겠다? 약수 배수 관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럼 얘는 S 몇이라고 쓸까? 8. 얘는 S 24라고 쓰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R 1 플러스 R에 8제곱 플러스 R에 16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더 발전 사항이 있냐? 없다는 거야. 그냥 대수적인 풀이를 외우는 거, 유형을 외우고 끝내자는 거지. 등비수열은. 네. 그 배수적인 관계일 때만 저거 사용하시는 네. 다른 상황엔 못 사죠. 왜요? 생각해봐. R-1 곱하기 A에 A 곱하기 RM 4제곱 마이너스 1을 생각해보자. S4예요. 위에 배수 관계 아닌 거 써봐요. 뭐 쓸래요? 6?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그럼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다 사라져요. 무조건. 그럼 R의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죠. 뭐라고 할 건데요? 약분 때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약분이 안 때려질 때도 있겠죠. 이해해요? 지금은 R제곱 마이너스 1을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지만 약수배수가 아니라면 아예 이런 공통인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연산이 다르죠? 그러니까 체계화하지 않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 그럼 얘는 R제곱 플러스 1분의 R 4제곱 플러스 R제곱 플러스 1이지. 이해했니? 그럼 얘가 몇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4차 방정식을 해결하겠지. 풀 수 있지. 근데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S4분의 S6이란 친구를 대수적으로 바로 간파할 수 있냐는 거야.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얘가 1 플러스 R의 4제곱 플러스 R의 8제곱 나오는 것처럼 아 얘는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간파할 수 있냐는 거야. 없지 않냐는 거지. 그러니까 외우지 않는 거야. 이 정도는 외울만 하니까 외우는 거고. 이해했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주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주입할 생각 없고요. 내신 가서 얘를 주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등비 중항은 곱셈에 연관된 개념이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합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 얘기야. 따라서 등비 수열의 합은 서로 나눌 때만 예쁩니다. 근데 언제? 특히 약수배수 관계일 때 나누면 예쁩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게 나오면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함이야 결국에는. S4분의 S6 문제 낼 수 있어? 낼 수 있지. 근데 이걸 내면 뭐 할 건데? 그냥 계산할 줄 아니라고만 묻는 거잖아. 이건 예쁜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이런 도형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냥 지금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하시면 돼. 안 풀 거예요. 도형 문제가 빡세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마다 배우는 학교가 있고 안 배우는 학교가 있고 선생님마다 출제하는 선생님이 있고 출제하지 않는 선생님이 있는 어려운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리합계라는 거예요. 원리합계. 원금. 리, 이자.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얼마냐? 원리합계야. 그래서 적립금의 원리합계 뭐 이런 게 나와. 근데 그거는 내신 가서 해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나오죠?